자, 오늘 한번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가 6,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기초 입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수업을 들은 부분이 좀 앞부분에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이 중복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몇 퍼센트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하는 균형의 법칙이 시험 문제에 매회 나와요. 요번에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균형의 법칙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 오지선다형의 문제다 보니까 그래프를 5번 그리려면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석과 편법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교수들은 이제 제가 학교론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편법적인 거, 이렇게 늘었니, 줄었니, 이러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책론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래프가 머릿속에 없으면, 알겠죠? 흐름을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학계론 시험은, 외워서 될 문제가 40점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60점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나오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맹목적으로 외운 사람들이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8월 달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래서 원칙과 원리를 정확하게 좀 담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가 좀 심어드릴 거니까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경제론 들어갈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연습장 꺼내놓고 그래프 많이 그릴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을 좀 들어갈 거예요. 균형의 이론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수요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사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시 수요가 뭐예요? 그러면 시작. 사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 사실 욕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수요가 뭐야? 그러면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수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경제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부동산의 수요가 뭐니? 이거를 우리가 좀 알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한다. 시작. 토지와 건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뭐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책에 어려운 말들을 자꾸 담으려고 하지 마요. 그건 쓰레기야. 내가 모르면 쓰레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도 머릿속에 기억 장소가 하드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단어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사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 수요는 우리가 부동산 경제론에서 뭐라고 딱세기를 박았느냐 하면 야, 부동산 수요는 이렇게 하면서 유효 수요야 라고 딱세기를 박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확 결론을 지었다? 시작! 유효 수요야.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럼 유효 수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욕구와 알겠죠? 내가 사고자 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구매 능력이다.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매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사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 시작. 욕구. 이건 마음이야,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뭐가 있어야 된다. 시작. 구매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론하고 좀 달라. 우리가 부동산 수요를 뭐라고 보니 그랬더니 유효 수요야 라고 해서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만 있는 거야. 즉 구매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매 능력이 안 돼. 돈이 없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만 굴뚝 같은 거야.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잠재적 수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의식은 되게 가져. 그래서 우리가 왜 신혼 때 이런 얘기잖아요. 와, 나도 초원에 이렇게 60평짜리 집을 짓고 싶고 이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은 아니잖아. 맞아요? 현실은 우리가 10평대에서부터 살기 시작하거나 전세서부터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유효 수요와 잠재적인 수요의 용어를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거? 자,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그 프린트에 잠깐만 봐요. 자, 우리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제가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정의 개념을 딱 적어드렸어요. 어떤 정의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걷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량이라고 해요. 자,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알겠죠? 자, 유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매수자가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가 동글매기 좀 쳐요. 부동산.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거기 제가 써놨죠.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부동산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여기 하고자 하는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전적 개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생각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자,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겠다 하고서 자, 마트에 가서 내가 준비물을 뭐 사려고 마음 먹을까? 두부. 집에 이제 된장은 있다는 전제에서 알겠죠? 설마 된장 사고 고추장 사고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부를 사러 가겠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자, 두부를 사러 가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럼 내가 두부를 사야지 하면서 마트를 가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처음으로 마음 먹고 사야 되겠다는 게 뭐야? 두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런데 내가 두부를 두모를 사려고 해. 왜냐하면 하나는 한모는 된장에 넣고 하나는 김치볶음을 하면서 두부 이렇게 해서 싸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두모를 사려고 했는데 마트에는 한모밖에 없네? 그럼 내가 실제로 산 것은 몇 모야? 한모. 맞아요? 그럼 내가 사후 구매한 것은 몇 모? 그러면 사전 구매하려고 했던 건 몇 모?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동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알겠죠? 이번에 우리 서민들에서 100만 채 지어야지 했는데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60만 채밖에 못 줬어. 그럼 이때 사전적 개념에서의 자, 주택 보급은 몇 채? 100만 채. 사전적은 하지만 사후적인 것은 60만 채밖에 실제로 못 줬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좀 동글뱅이 좀 쳐봐요. 욕구에다가 동글뱅이. 자, 아까 제가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마음. 그 다음에 욕구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동글뱅이.
그럼 아까 제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무엇을 더한 거? 시작. 욕구와 욕구와 능력. 그죠? 욕구와 마음은 아니야. 욕구와 능력을 더한 거. 이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능력을 갖춘 무슨 수요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유효 수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효 수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고 무엇을 더한 거? 시작. 욕구와 뭐를 더한 거? 능력을 더한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결론 좀 줘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적어놨고요. 제가 그 밑에 수영이가 마트에서 호빵을 10개를 사려고 했으나 실제로 마트에서 산 거는 6개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써놨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사전적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 실제로 산 것은 몇 개? 6개. 이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만 보시면 자, 유량과 그 다음에 이제 저량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 유량과 저량은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한 60% 정도라고 봐요. 그냥 주는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유량과 저량에 대한 것을 여기서 쐐기를 딱 박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를 쓴 거예요.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쌓일 저 해가지고 우리가 저수지할 때 저자예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멈춰 있는 거야. 그냥 물이 고여서. 그래서 이건 흘러가는 거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뭐 하는 거야? 고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진은 딱 찍으면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일정 뭐다? 시점이야. 보는 순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량과 저량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이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요. 자,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얘는 보는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량에서의 소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월 달의 소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버는 거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까지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소득이다, 또 임금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월급이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1월 달에 임금이란 얘기는 기술자들한테 주는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직에 있는 펜대 굴리는 사람들을 월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 같은 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실 것이, 아, 이 소득이나 임금이나 월급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유량에 관련된 얘기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점이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면, 야, 너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있어? 주머니에 꺼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돈 자산이 얼마야? 그죠? 그 다음에 나라의 재산이 얼마야? 그때 우리가 국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게 얼마야? 또 통화량이 얼마야?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이라고 보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택을 얘기하냐면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무슨 주택을 얘기하냐면 중고주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집을 지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 집을 뚝딱 하고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공급했다든지 신규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 유량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고주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주택이 몇 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중고주택이다 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된다? 시작. 절약에 해당이 된다. 하나만 더. 자,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거 뭐냐면 이자 비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자를 주면 뭐라고 한다? 시작. 이자 비용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자 같은 경우도 내가 대출을 받았네? 1월달 이자, 2월달 이자 이러잖아요. 그럼 1월 이자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기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보충을 더 집어넣었어요. 뭐 인구 증가율, 국민 총 생산량, GNP 뭐 이런 거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나 국부 이런 거는 현재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차수에서는 잘 들어요. 1, 2월 달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다음 달에는 그래프를 안 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어느 걸 들어갈 거냐 하면 다음 달에는 제가 앞전에 입문과정에서 배웠던 소비재, 대체재 우리 배웠던 거 있죠? 그거랑 탄력성과 저 뒤에 있는 거미집이 이론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다 끝내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오늘은 그래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알겠죠? 다음에는 안 할 거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 이제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워봐요. 자, 수요 함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처음 배우는 사람은 와, 수학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요. 우리 이 부동산 학교로는 수학이 없어요. 알겠죠? 다 산수야. 계산기만 있으면 돼. 다만 이제 저 뒤쪽에 가면 투자론 쪽에서 약간 재무관리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알겠죠? 계산기만 좋은 거 갖고 다니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다 이런 뜻이야. 다시 수요 함수의 함수는 뭐라고요? 관계야, 관계. 그럼 어떤 관계가 궁금한 거야?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부동산의 수요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의 수요량.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뭐라고 해야 돼? 시작. 토지와 건물을 뭐 하고 싶은 양이야?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이야. 맞아요? 마음의 수량 또 사고자 하는 수량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량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할 때 우리가 이 F라고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의 기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뭐 나중에 여기 뭐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의 기호야, 기호. 알겠죠? 묶음, 노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오고 나서 어떻게 해? 그걸로 묶잖아. 안 가셨어요? 자, 아무튼 묶잖아. 이런 묶음단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세요, 이거? 어려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랬더니 야, 수요량에는 두 가지 놈이 영향을 미쳐. 하나는 가격이라고 하는 친구와 하나는 뭐가 있다. 시작. 가격 이외의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자, 얘한테 영향을 주는데 자, 이때 우리 이 영향을 주고받는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니? 라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친구하고 가격 이외의 친구는 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가격과 가격 이외의 것은 누구한테 영향을 준대? 수요량에 영향을 준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게 바로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잘 봐요.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을 주는 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독립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얘는 받는 놈이잖아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문과정을 들었던 분은 이제 이게 말귀가 익혀져야 돼요. 알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담아야 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요런 부분의 말들이 이제 나중에 하반부에 가면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지. 알겠죠? 영향을 주는 놈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길들여줘야 되거든. 다시 한번. 영향을 주는 놈을 뭐라 한다? 시작.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놈은 시작. 종속변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잘 봐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딱 돼야 돼. 수요량이 무슨 뜻이야? 사고자 하는 마음이야. 다시 수요량이 뭐라고? 시작. 사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고 할까요? 요즘 라면 너무 비싸. 그죠? 자, 라면 가격이 자, 올라간 거야. 평상시 1,0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훅 올라버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되지? 줄지. 왜 주냐 하면 내가 버는 게 예를 들어 월급은 100만 원인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선뜻 살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다른 걸 못 사니까 쉽게. 그죠?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면 에이씨 나 살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이 즉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비싸니까 안 사잖아 우리.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2,000원 하던 물건이 마트 갔는데 1,0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이 그래도 안 사요? 지집에 끝나고 남아. 자 다시 사야지. 자 다시 사야죠. 뭐 이러잖아.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알겠죠? 사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갇혀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산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자 요렇게 즉 사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어 지금? 가격이라는 친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움직이는 걸 알았다. 시작. 수요량이야.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게 있어.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즉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시작. 가격.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어쩌지? 그냥 먹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특히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장바구니에 돈이 많을 때하고 안 담을 때하고 마트 직원이 뭐라고 하냐 아세요? 과자는 그게 기폭이 커요. 소득이 많으면요 과자 매출이 엄청 커져요. 근데 불경기가 되잖아요. 안 사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솔직히 애는 이제 다 컸고 그죠? 그런데 자 과자 코너로 갈 때 어때요? 에이 뭐 없는데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느낌이야. 제가 매주마다 항상 짐꾼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아. 그죠? 나 이건 욕하는 것 같아. 누워서 자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영향을 주는 놈은 시작. 독립변수.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놈 시작. 종속변수. 까먹지 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자야. 내가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자,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증명해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는 뭘로 증명을 했다? 그래프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종축.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횡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종축이다, 횡축이란 말을 안 써요, 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Y축, X축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아무튼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가격선 해가지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가격과 뭐에 관련돼서 임대료라고 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P 이렇게 쓰게 되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시작. 임대료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이해 갔어요? 다시 P 그럼 시작. 가격과 임대료 두 가지 공통적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가격이잖아.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 종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또 가격이 뭐라 한다, 하락한다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길들여줘야 돼. 저하고 같이. 알겠죠?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우리는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출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을 쓰니까 그 말에 길들여져야 돼. 왜? 출제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해요? 횡축을 우리가 퀀티티 해가지고 양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쪽을 우리는 퀀티티 해서 뭐라고 한다. 시작. 양.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QD 이렇게 쓰게 되면 디맨드해서 수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뭐야? 퀀티티 디맨드라는 뜻이죠, 이거. 그럼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수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간다요, 이거? 다시 무슨 양? 수요, 양.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이 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증가되거나 뭐라고 한다? 감소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 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이 습관이 안 돼서. 알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 연습 좀 하자고요. 시험 볼 때까지. 알겠죠? 다시 양에 대해서는 뭘 한다. 시작.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 시작.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말을 우리 좀 자꾸 쓰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보면, 자,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설명한 거 가격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프 보이세요? 쓰지 마시고 설명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거기 보면 가격 2,000원이라고 해서 금액 보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00원을 제가 기준이다라고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란 얘기는 얘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0원일 때에 이런 얘기예요. 2,000원일 때에 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요량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2,000원 정도는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2,000원 정도면 적당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000원 하게 되면 수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10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제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수요량. 수요량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2,000원 하면 몇 사람이 사고 싶은 거야? 요 10사람이. 이해갔죠, 이거? 그래서 제가 2,000원을 기준이라고 잡을게요, 일단.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랐어. 얼마로 올랐냐 하면 계속 2,050원, 2,000 뭐 해가지고 쭉 올랐어요. 얼마까지 올랐냐 하면 3,000원까지 올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얼마 올랐다고요? 3,000원. 그러면 내가 한정된 소득이 있는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지? 줄어요, 늘어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이 줄잖아. 그래서 몇 채? 자, 5사람이 수요량이 되겠죠? 그러면 아하, 3,000원일 때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 물론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겠죠. 그죠? 하지만 소득이 우리는 다 월급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막 소득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선뜻 사지를 못해.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월급, 우리 뭐 지금 이제 연령층이 계시니까 하는데, 자,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다 그러게 되면 한 달에 얼마가 고정비 나가고 뭐 이런 거 해서 어느 정도 저축하고 뭐 이런 그 구체안을 잡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는 아마 가계부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가계부 쓰시는 거. 오, 대단하다. 멋쟁이다.
있구나. 예, 있어요.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계부 쓰시는 분 이렇게 쏘니까 한 분, 두 분. 여기 천안은 역시 알부자가 많아. 30만 대군이 있어, 지금.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요량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가격이 뭐 했어요, 지금? 상승하니까. 다시 가격이 뭐 하니까?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뭐 했다?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그치, 감소했어요. 근데 감소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를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뭐 여타의 문제 때문에 다시 기준점으로 내려왔다라고 본 상태에서, 자, 갑자기 뭐가 되냐? 정부 방침이라든지 여타의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야, 대박이야. 3,000원 하는 게 어디로 내려왔어? 1,000원 내려왔기 때문에 사 안 사? 사. 어떤 심정을 가느냐? 야, 이거 지금 사게 되면 나중에 3,000원까지 올라가는 기대 심리가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산다니까? 맞아요? 아하. 그러면 가격이 지금 뭐 했어? 하락했죠, 지금?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 많아, 적어? 많아. 몇 사람, 자, 수요량이 몇 개? 20개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제가 20개로 맞출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사실은 요 1,900원, 1,800원 하면서 여기 1,000원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으로 쫙 연결을 해 보니,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하는데, 여기서 용어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1이 늘어날 때 1이 늘어나잖아요. 2가 늘어날 때 2가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정비례라고 해.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다시 뭐라 한다고? 이것을 정비례. 그런데 1이 늘어날 때 1.2가 늘어나고 2가 늘어갈 때 2.3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비례한다라고 해. 이해 갔죠, 이거?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긍정 형태로 올라갔잖아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뒤집어졌어. 어떻게 됐어, 이것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한다? 시작. 반비례한. 그 다음에 뒤집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반대가 됐어요? 라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됐어? 떨어졌잖아. 화살표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그래서 역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왜 역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에서 중요한 법칙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해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수요 법칙에 대한 거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정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마지막에 시험도 볼 건데 알겠죠?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지금. 자, 걱정하지 마요.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알겠죠? 지집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 자기만 남아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여기 봐요. 자, 우리 여기 수요 법칙에 대해서 잠깐만 봐요. 알겠죠? 수요 법칙하고 균형의 법칙은 달라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제 볼 때 제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는데 멍 때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 알겠죠?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나머지 공부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죠? 잘 들어야 돼. 수요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은 뭐냐 하면 잘 들어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가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이게 수요 법칙이야. 이해 갔나요? 자, 이 법칙을 끄집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머릿속에 좀 담아 볼게요. 여기까지. 이런 내용 이해 가시겠죠? 이제 용어들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만 보니, 이 가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수요량을 어떻게 했어? 줄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 늘리기도 하는구나. 즉, 수요량을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어. 맞아요? 자, 가격이라는 친구가 수요량을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어. 마음을 흔들었잖아. 만약에 장동건이 딱 왔어. 그럼 어떤 남자 좋아해요? 귀여운 남자. 그럼 누구? 이용식? 자, 이용식? 갑자기 생각이 나. 귀여운 남자 이용식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용식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예. 제가 TV를 본 지가 오래돼서.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잖아. 막 멋진 남자가 하게 되면 우리 막 나이를 불문하고 막 마음이 설레요, 안 설레요? 집에 있는 신랑은 아랑곳하지도 않잖아. 맞아요? 멋있다.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내가 놀란 게 있어. 광주에서 수업을 하는데 앞에 앉은 여자분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하는 얘기가 교수님 살 좀 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 배 때문에 칠판이 안 보여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배에다 힘을 잔뜩 주고 있어 지금. 적들에게 배를 안 보이려고. 알겠죠? 자, 잘 봐요. 자, 뭐야? 자, 아유 안 돼. 이렇게 뚱뚱한 사람 귀여워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준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여기? 다시 뭐라고 그랬다? 기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격이 뭐 하니까? 상승하니까, 이 기준점에서 곡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곡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수요량을 막 흔들어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상에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곡선상에 뭐가 이동이 되고 점이 이동이 되는 거 맞아요? 아하, 그렇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뭐가 이동이 됐다고요? 점이 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실 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 내가 이제 용어를 막 전문 용어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수요 함수에 관한 설명이다. 독립변수인 가격은, 알겠죠? 독립변수인 가격은 수요량을, 자, 증가와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OX?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자, 곡선 자체를 이동하는 영향을 미친다.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시작. 곡선상에 뭐라 해야 돼? 점에 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지선다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요. 독립변수인 수요량은, 알겠죠? 독립변수 수요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OX. 왜 X죠? 그렇지. 수요량은 뭐라고 그랬어? 종속변수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쓱 하고 지나갔죠? 뭐야?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종속변수. 이런 말들을 여과 없이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그냥 무심코 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하, 이 가격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곡선상에 뭐가 있다? 점에 이동이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 자, 우리가 이 가격만 움직이는 거야? 수요량을 움직이는 친구가 가격만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런 게 보는 거죠. 그럼 가격 이외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다. 자, 인구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문제도 움직일 수 있고, 맞아요? 자,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돈은 여유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집을 하나 다 살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빵 하고서 정책이 발표됐잖아. 다가구 주택자한테 어떻게 한다?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가격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나 세금을 내는 거라든지 또는 소득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여타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시작. 가격 이외라고 하자라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가격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수요량을 움직이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가격. 맞아요? 그러면 제가 요번에는 가격 이외에 관련된 것을 여기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격 이외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가격 이외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자, 기준을 제가 아까 2,000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기준을 갖다가 2,000원이라고 잡았어요. 자, 이 기준을 딱 고정시켜 놓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게 되면 얘하고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가격은 고정시켜 놓자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죠? 다시 무엇을 고정했다고요? 가격. 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가격 뭐야? 이외에 수요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뭐 한 거예요? 지금 고정시켜 놓은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야 돼요. 자, 2,000원일 때 우리가 수요량은 10명 정도가 자, 10채가 나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잡을게요. 알겠죠? 자, 다시 자, 2,000원 할 때 몇 채? 수요량이 몇 채? 10채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 그런데 자, 이런 경우야. 우리 동네는 10채만 있으면 딱 2,000원의 균형이 딱 맞아서 집이 그냥 거래가 되는데 옆에 동네에서 지진이 일어났네? 그럼 옆에 있는 동네에서 20명이 만약에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아니, 10명이 이사 왔다 그러게 되면 집이 어떻게 돼요? 모자르잖아. 근데 조건을 뭐라 했냐면 10명이 이사 왔을 때 집값은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딱 고정을 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요량이 몇 채가 될까? 20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량이 늘었어? 줄었어? 늘었죠? 대신에 우리가 수요 공급을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늘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가격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2,000원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접근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 맞죠?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채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지금 가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맞아요? 가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곡선이 또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수요 곡선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옮겨갔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곡선 자체가 뭐 했다?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점에 이동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곡선에서. 근데 지금 뭐가 움직였어요, 지금? 곡선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왔죠, 지금.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보니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지요. 맞아요?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곡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 시작. 오른쪽. 아하.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수요량이 2,000원 할 때 자, 10가구 정도를 사고자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동네에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다 이사를 갔어. 그래서 자, 지금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5명밖에 없다라고 한번 해봐요. 가격은 내가 분명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정시켜 놓는다 했어. 그러면 자, 5명밖에 살려는 사람이 없잖아. 왜? 다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가격은 고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자,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지금?
그럼 감소하는 것은 지금 무슨 쪽으로 가는 걸 알았어요? 왼쪽.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량이 아까 증가할 때는 무슨 쪽으로 가는 걸 알았어요? 무슨 쪽? 시작. 오른쪽.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격 이외일 때는 점이 이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 용어를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되겠어요. 시험에서는 이제 용어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자, 잘 봐요. 요거서부터 한번 봐요. 자, 지금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뭐 해서? 하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시작. 우하향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려놓고, 알겠죠? 증가될 때와 감소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기초 입문과정일 때 제가 수요는 무슨 손이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수요는 무슨 손? 제가 완전 비탄력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한번 해봐야지. 좀 이따 또 내가 그려줄게. 알겠죠? 자, 오른손 해봐요. 오른손. 자, 오른손. 자, 오른손. 자, 오른손이죠, 지금? 수요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가니까 우하향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다가 같이 딱 섰으면 시작. 완전 비탄력. 맞아요? 그 다음에 살짝 서 있으면 시작. 비탄력. 그 다음에 딱 절반 시작. 단위 탄력적. 맞아요? 살짝 이렇게 누웠어. 이제 단위 탄력적보다 내려왔죠? 그럼 뭐라 한다? 시작. 탄력적. 완전 누우면 완전 탄력적. 기억나요? 그럼 이게 무슨 손으로 했어? 그럼 왼손으로 한번 해봐요. 왼손으로. 왼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안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수요는 무슨 손으로 해야 돼? 그렇지. 까먹으면 안 돼. 자, 다시 수요는 무슨 손? 오른손. 오른손.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자, 지금 얘는 이렇게 올라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수요잖아. 이거 지금 수요 곡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억나요, 이거? 옛날에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오른손이 어디로 갔어? 올라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어? 자, 얘가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좌. 그렇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잘 봐요. 우리 오지선당에 시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인 가격 이외의 영향으로 인하여, 알겠죠? 독립변수 뭐라고? 가격 이외라고 그래서, 알겠죠? 자, 가격 이외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동산 수요량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종속 변수인 수요량이, 알겠죠? 움직임에 따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증가되는 경우에는 우하향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좌상향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OX야. X야. 틀렸지? 다 해놓고 나중에 말을 훅 갈아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입문과정이 아니라 기본과정이 됐으니까 담아야 돼. 이해 갔어요? 이런 말들이 틀리게 되면 너무 열받잖아. 그래프는 머릿속에 있는데 얘는 말장난에 놀아놨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담아야 돼. 다시.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이렇게 간다 그랬지, 수요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우상향. 오른쪽으로 뻗었죠, 지금? 올라갔죠? 이거 뭐라 한다? 시작. 우상향. 그 다음에 얘는 좌하향. 이해가요? 얘는 시작. 우하향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오케이. 이런 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길들여져야 돼. 그 다음에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자꾸 내깔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도 담는 것도 당연히 기초 과정에서 그래프를 담았다면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 말들이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줘야 되겠다.
이해 갔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거 모르면 안 돼, 지금. 자, 다시 한번. 얘 뭐라고 한다? 오른손이 위로 가니까 무슨 상향? 시작. 우상향. 자, 얘는 시작. 좌하향.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이렇게 가격 이에 있는 애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 맞죠, 지금? 맞아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래프를 쭉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프린트해 보시게 되거나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중에 우리 그 앞전에 제가 총론 숙제 내줬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총론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 서브 요약한 거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혹시? 나 여기서 수업을 안 했는가 봐. 숙제 괜히 내줬어. 아유 목말라. 아유 속은 타고 아주 죽겠네. 자, 아무튼 책 읽어야 돼요. 알겠죠? 기본서?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꼭 읽어야 돼. 밀리면 안 돼. 전 과목에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이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어. 그날 배운 건 그날 소화를 해야 돼요. 에? 진짜? 진짜? 대답 한 사람 했네. 네. 진짜? 네. 아유, 정말 초등도 아니고 진짜. 자,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과 가격 이외에 관련된 것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 펜 놓으시고 제가 잠깐 쉬기 전에 한번 머릿속에다 이제 노트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자, 내려놓으세요. 칠판 보세요. 자,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수요 함수는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이 뭐에 흔들리더라? 가격과 가격 이외에 따라서 흔들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고자 하는 마음의 수량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수량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함수라고 한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거 잘 봐요. 가격이라고 하는 이 독립변수는 자, 곡선상에 뭐를 움직였어요? 시작! 점을 이동을 시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있는 이 친구는 곡선 뭐를 움직였어요? 자체를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가격인 이 친구에서도 수요량을 움직였지요. 맞아요? 다시 뭐가 움직였어요? 수요량이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가격인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변화를 일으켰다? 시작!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다.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증가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감소되는 것은? 오케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어 지금. 아하. 그럼 또 여기 한번 봐요. 자, 지금 이것은 가격 이외의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가격 이외인 것도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 일으켰죠. 그런데 얘도 똑같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쓰면 얘도 수요량의 변화고 얘도 수요량의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헷갈려. 그림은 다르게 나타냈잖아. 얘는 어떻게 움직였다? 시작!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고 얘는 뭐? 점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같이 똑같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작!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자, 수요의 변화에서도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알겠죠? 둘 다 수요량이 움직였어. 하지만 곡선 자체가 움직인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자고 정했다? 시작!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요의 변화 그러면 점의 이동이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야? 그렇지. 그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 점이 이동이 됐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돼. 이해 갔나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그 휘발성으로 까먹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오지선다행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머릿속에 담아야 돼. 다시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는 시작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 뽑아낸 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하자. 시작 수요 법칙이더라. 그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할게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 떨어져. 맞아요? 수요량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오 사야지 하고서 수요량이 뭐 했다? 늘어났지요?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